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정우 선수가 공식 인터뷰에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왜 침묵을 지켰는지, 왜 팬들과 직접 소통하지 못했는지 궁금했던 분들 많으셨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후부터 최근 부진의 원인 그리고 놀라운 4점 홈런 이정우 선수의 진심이 담긴 고백과 반등의 가능성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정우 선수는 유튜브 채널 어썸 타임즈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간 인터뷰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구단 일정상 제약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단의 공식 허락을 받고 인터뷰가 성사됐고 방송용 각본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최근 타격 부진을 인정하며 과거였다면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작년 부상 경험 이후 정신적으로 더욱 단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즌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타격감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그는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본인의 선구안에 문제가 있었음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바깥쪽 공을 볼로 판단하고 배트를 내다보니 결국 스윙폼까지 흔들리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팬들 사이에서도 우려로 떠올랐으며 실제 화면에서도 그 흔적이 감지되었죠.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혼란은 그의 타격 리듬을 무너뜨리는 핵심 요인이 되었고 이는 결국 5월에 저조한 타율로 직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우의 멘탈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는 타율점 08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재정비하고 컨택 능력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심각한 타격 슬럼프 속에서도 삼진 비율이 매우 낮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그의 콘택트 능력이 정상급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반멜빈 감독 역시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마치 이정후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팀 사정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현재 4연패에 빠져 있으며 이정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타자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연속 3경기에서 1점 차로 패배했고 전체적인 득점력 저하와 함께 타선 전체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날 마운드에 오른 선발 투수는 로비레이였습니다. 그는 팀의 승운을 불러오는 투수로 유명하며 등판 경기에서 자이언츠의 승률이 높습니다. 연패 탈출을 위한 최적의 카드였습니다. 실제로 로비레이는 시즌 9경기에서 5승 무패 평균 자책점 2.87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상대 선발 투수인 브랜드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저스를 상대로도 인상적인 피칭을 선보였던 우한 투수로 평균 구속은 보통이지만 제구력이 뛰어난 안정된 유형의 투수입니다. 윤성빈 선수가 부상 없이 활약했다면 이 정도였을까 싶을 정도로 견고한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이정우는 4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빠졌던 웨이드 주니어도 이날 라인업에 복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체프먼, 아담에스, 베일리 3명만 제 몫을 해줬다면 이처럼 어렵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아담에스의 타율은 0.21의 점이 1일에 머물러 있으며 베일리는 딜할 때 타율이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는 시작됐고 1회 초부터 로비레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타자를 삼진으로 잡았지만 곧 뛰어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4연속 피안타의 3실점 애리조나 타선의 집중타가 날카롭게 이어졌습니다. 단 한 이닝 동안 무려 8타자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5연패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존재는 로비레이와 이정우 단 2명뿐이었습니다. 2회 말 야스트렘스키가 출루한 뒤 2아웃 투자 1호 상황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등장했습니다. 이날은 코리안 데이였고 이정우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많이 참석했으며 그의 지인들도 단체로 응원에 나선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정우는 초반 2개의 공을 침착하게 지켜보며 유리한 볼 카운트를 만들어냈고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자 순간 얼굴에 실망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진 투구들을 끈질기게 커트하며 좋은 타구를 만들어냈지만 약간 이은 타이밍으로 인해 파울로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중력과 반응 속도는 여전히 최상급이었고 결국 8회 말에 터진 극적인 3점 홈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정우는 이날 경기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과시하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상승세를 선수는 최근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며 타격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5월 전체 성적만 놓고 보면 만족스럽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시즌 초반의 압도적인 타격감을 떠올려보면 5월의 부진은 팀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한국 시간 27일 기준으로 내셔널 리그 서부 지구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정우 선수가 공식 인터뷰에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왜 침묵을 지켰는지, 왜 팬들과 직접 소통하지 못했는지 궁금했던 분들 많으셨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후부터 최근 부진의 원인 그리고 놀라운 4점 홈런 이정우 선수의 진심이 담긴 고백과 반등의 가능성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정우 선수는 유튜브 채널 어썸 타임즈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간 인터뷰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구단 일정상 제약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단의 공식 허락을 받고 인터뷰가 성사됐고 방송용 각본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최근 타격 부진을 인정하며 과거였다면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작년 부상 경험 이후 정신적으로 더욱 단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즌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타격감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그는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본인의 선구안에 문제가 있었음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바깥쪽 공을 볼로 판단하고 배트를 내다보니 결국 스윙폼까지 흔들리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팬들 사이에서도 우려로 떠올랐으며 실제 화면에서도 그 흔적이 감지되었죠.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혼란은 그의 타격 리듬을 무너뜨리는 핵심 요인이 되었고 이는 결국 5월에 저조한 타율로 직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우의 멘탈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는 타율점 08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재정비하고 컨택 능력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심각한 타격 슬럼프 속에서도 삼진 비율이 매우 낮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그의 콘택트 능력이 정상급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반멜빈 감독 역시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마치 이정후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팀 사정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현재 4연패에 빠져 있으며 이정후를 제외한 거의 모든 타자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연속 3경기에서 1점 차로 패배했고 전체적인 득점력 저하와 함께 타선 전체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날 마운드에 오른 선발 투수는 로비레이였습니다. 그는 팀의 승운을 불러오는 투수로 유명하며 등판 경기에서 자이언츠의 승률이 높습니다. 연패 탈출을 위한 최적의 카드였습니다. 실제로 로비레이는 시즌 9경기에서 5승 무패 평균 자책점 2.87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상대 선발 투수인 브랜드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저스를 상대로도 인상적인 피칭을 선보였던 우한 투수로 평균 구속은 보통이지만 제구력이 뛰어난 안정된 유형의 투수입니다. 윤성빈 선수가 부상 없이 활약했다면 이 정도였을까 싶을 정도로 견고한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이정우는 4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빠졌던 웨이드 주니어도 이날 라인업에 복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체프먼, 아담에스, 베일리 3명만 제 몫을 해줬다면 이처럼 어렵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아담에스의 타율은 0.21의 점이 1일에 머물러 있으며
베일리는 딜할 때 타율이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는 시작됐고 1회 초부터 로비레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타자를 삼진으로 잡았지만 곧이어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4연속 피안타의 3실점 애리조나 타선의 집중타가 날카롭게 이어졌습니다. 단 한 이닝 동안 무려 8타자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5연패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존재는 로비레이와 이정우 단 2명뿐이었습니다. 2회 말 야스트렘스키가 출루한 뒤 2아웃 투자 1루 상황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등장했습니다. 이날은 코리안 데이였고 이정우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많이 참석했으며 그의 지인들도 단체로 응원에 나선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정우는 초반 2개의 공을 침착하게 지켜보며 유리한 볼 카운트를 만들어냈고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자 순간 얼굴에 실망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진 투구들을 끈질기게 커트하며 좋은 타구를 만들어냈지만 약간 이은 타이밍으로 인해 파울로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중력과 반응 속도는 여전히 최상급이었고 결국 8회 말에 터진 극적인 3점 홈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정우는 이날 경기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과시하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상승세를 선수는 최근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며 타격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5월 전체 성적만 놓고 보면 만족스럽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시즌 초반의 압도적인 타격감을 떠올려보면 5월의 부진은 팀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한국 시간 27일 기준으로 내셔널 리그 서부 지구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